끝까지 판다. 끝판 토론. 네, 스픽스와 광주 전남 스픽스가 함께합니다. 자, 오늘 끝판 토론은요. 주제를 미리 알려드리지 않고요. 대한민국의 귀한 아들을 보낸 한 어머니의 절절한 편지를 저희가 초반에 좀 소개해드리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시는지 분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창희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바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최수근 엄마입니다. 경찰 수사 관계자분들,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별이 됐는데 진실이 24년도 초에는 밝혀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현 총원에 가면 할 말이 있고 잘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전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누가 7월 19일 날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저희 아들이 희생이 됐으니 진실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빠른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이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올 것만 같은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없음에 목이 메입니다. 항상 전화 말미에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이, 우리 아들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수사 관계자분들도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 관계당국이 감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게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장마철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일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돼서 저희 아들 희생의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 더 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11일 고 최수근 엄마 올림. 자, 이미 두 분 평론가께서는 이 편지 내용 알고 계실 텐데요. 먼저 사실은 노영희 변호사께 여쭙고 싶어요. 사실 아들의 어머니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도 나중에 군대를 또 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편지 전문을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거를 제가 봤는데요. 네. 댓글이 5개가 달렸는데 댓글 보고 사실 지금 깜짝 저도 놀랐어요. 놀랐어요. 그런 댓글. 이런 댓글이 있을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댓글인지 모르겠는데 BEAK 땡땡땡님이 돌았냐? 그냥 나라를 위해 국가의 목숨을 내는 게 군인인 걸 모르냐? 그냥 찌그러져라. 흐흐흐. 어이구. 이렇게 됐고요. 이게 공감을 3개나 얻었다는 거. 물론 아니다라는 그게 사람의 짐승의 말이죠. 그다음에 빌 땡땡땡님 이게 어제 나온 건데요. 연병안에 저출생 중국의 기술 이건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기술은 이제 훔쳐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기술 굴기, 반도체 경쟁 심화 등으로 한국의 미래 지속성이 위험하니 당신들 두 놈 연금을 좀 덜 줘야겠다. 국가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 것이니 일개 국민이면 너그럽게 포용해라. 이렇게 됐고요. 이것도 역시 공감이 2개나 됐습니다. 이거는 또 공감하지 않는다는 아이 0이네요. 또 BG 땡땡땡 최상병 모친 보시오. 상관이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태도를 보이려고 하다가 운이 나빠 죽은 건데 진실을 밝힐 게 뭐가 있나? 억울함에 주변 사람 엮어서 처벌받게 하면 분통이 풀리는 것도 아닌데 너그럽게 용서하시오.
이게 또 공감을 2개나 얻었습니다. 야, 그 다음 JAKS님, 세상이 참 좋아졌네요. 우리 군생활 때는 조용히 10종 처리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댓글이 있고요. 마지막 댓글 하나만 그래도 좀 인간적이었어요. 뭐냐면 IDHI님 땡땡땡인데, 가혹행위로 입대 9일 만에 사망한 훈련병 조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더라. 쯔쯔. 이제 뉴스에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이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아니라 비공감, 비추천이 2개나 올랐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식의 댓글을 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댓글을 썼는지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 편지를, 어머니의 이 절절한 편지를 읽으면서 이런 댓글을 쓸 수가 있는지, 저가 이상한 건지 이분들이 이상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우리 다 아들들의 엄마, 딸의 엄마로서 우리 애들을 군대 보내야 된다고 나라에서 너의 의무야라고 옛날부터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냈지, 내가 막 너는 군대 꼭 가야 돼, 너무 보내고 싶어, 이래서 보낸 사람은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분단 국가이고 나라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아이를 사실 보내면서 나라에 맡기면서 맨날 좀 제발 좀 무사하기만 바라면서 했던 건데, 맞습니다. 수영도 못하는 애를 여기 보면은 수영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수영 강습 몇 번 해병대 가겠다고 그것도. 네.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 받을 때 몇 번 강습받은 게 전부인 아이를, 아토피 있는 아이를 왜 이런 데다 보냈는지, 억울하게 꿈도 펼쳐보지 못한 이 아이에게 왜 흙탕물에 들어가라 그랬는지, 저에게 하나뿐인 이 외동아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건지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예의 바르게 국방부 장관님 등 관계당국에 호소하고 또 많은 다른 분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 하면서 제발 우리 아들에 대해서 조금만 해달라. 어떻게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의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어떻게 이런 분에게 제대로 수사 못하고 지금 다 덮으려고 했던 그 상황이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도 특검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대통령에게 특검 거부권 행사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또 뻔뻔스럽게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 원내대표는 또 마치 자기는 엄청나게 잘 해주는 것이냐, 7월 19일 전에 해결해 주겠다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해주겠다고 무슨 은혜 베풀어요? 와,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오정희 평론가님. 저도 뭐 일하면서 자식 먼저 보낸 부모님들을 굉장히 많이 뵀는데, 그분들을 보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이 엄마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뭐냐면 장례 때 이렇게 잘 해주셔서 고맙다고, 정말 이거 아주 초인적인 예의를 다 보여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감사하고 국가에도 감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분이신 거죠. 국민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무슨 요구인가요? 이게 무슨 뭐 돈 달라는 요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무슨 대접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죽음이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진상을 좀 밝혀달라. 그리고 어려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국민이 다 아는 거고, 그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만 밝히면 되는, 사실 형사사건으로 치면 굉장히 쉬운 사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아들이 죽은 지 1년이 됐는데도 그 엄마가 다시 호소하고 1년 내는 좀 마무리해 주셔요. 거꾸로 아닙니까? 우리가 엄마한테 그 가족에게 정말 망극한 일이 있어서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재발 방지 대책이라도 좀 만들었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우리가 엄마에게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자기 자식을 잃은 것만으로, 그 고통만으로도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안 보여요, 눈에.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꿈에 나타나도 좋기도 하고, 꿈에 안 나타나도 또 뭐 그렇기도 하고, 막 같은, 그러니까 엄마의 말이 다 맞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 매번 전화 통화할 때마다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애가 왜 전화도 없고, 뭐 이런 거. 아니, 죽었으니까 없죠. 근데 그게 1년이 지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또 엄마들 특히 뭐냐면 죄책감을 많이 가져요.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사실 해병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키워서 군대 보낸 것밖에 없는데 아이가 그렇게 죽어갔을 때 엄마들이, 부모들이 대체로 그래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순간에. 에? 나라도 어떻게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엄마가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호소에 대해서 매일경제 구독자인지 또는 그 사이트를 방문하는 분들 그렇게 짐승의 언어를 썼는데, 이건 그분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사회에 악당도 있으니까. 근데 매일경제가 사이트 관리를 잘 안 하는 것도 사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어떤 면에서 전형적인 2차 가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지켜야 될 선은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넘지 않아야 될 선은 있다고 봅니다. 그 선을 이렇게 함부로 넘으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네, 네. 저기서 하나만 꼭 짚고 네, 넘어갈게요. 그 1년이 지금 돼가는데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고,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항명죄를 수사를 받고 재판했어요. 그렇죠. 재판 중에 있어요. 네. 이 사건의 가해자를 불리는 사람들은 아직도 수사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네. 아직도 그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기소가 제대로 된 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어떤 사건이 이러니까, 어떤 사망 사건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져서 1년 동안 사건 수사 열심히 했던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재판하게 하고, 그 나머지 가해자들은 밖에 나가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는 죄 없어요, 쟤네 좀 선처 좀 해주세요, 얘가 문제예요, 이런 말 하고 돌아다니게 만든 상황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자, 저희 최상병 이 사건에 대해서 감정 호소하는 거 아니고요. 감정 호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정말 진상 규명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눠볼 건데요.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이 어느 지금 현 주소부터 저희가 좀 챙겨보고 그렇게 좀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에서 지금 김규현 변호사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사건의 쟁점과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네. 저희 그 스픽스 급한 토론 시청자분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대령 변호인 맡고 있는 김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그 오차 공판 때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들도 있고 해서요. 예. 이 사건에 대한 쟁점부터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저희가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이 사건은 이제 크게 세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의 항명 군사재판, 그리고 최혜병 사망사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죠.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수사외압 사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저질렀다는 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군사재판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 대령의 혐의 쟁점은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첩 보류 지시는 수사 외압과 동전의 양면이죠. 수사 외압이 그렇죠. 있었으면 정당한 지시가 아니게 되니까 그렇죠. 박정훈 대령은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주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 상대방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적법한 지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네. 네, 이제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이제 그쪽이 궁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경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질책을 한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 외압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수사 외압의 실체를 조금 더 밝혀내서 이제 쐐기를 박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통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들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은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군사법원을 통해서 신청해서 받아내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도 뭔가 이게 좀 뒤바뀌었다. 왜 이게 변호인들이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유죄라는 건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다라는 걸 검사가 입증하려면 이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었다, 수사 외압이 없었다라는 걸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거를 변호인들이 밝혀내려고 다양한 이제 수사 기법을 지금 재판부에 신청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형국이고, 네. 군검찰은 오히려 그걸 지금 막기에 급급하고 있는, 마치 지금 변호사와 검사가 뒤바뀐 듯한 그런 양상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개인 핸드폰으로 국방자 통화 내역 등등 해서 어떤 예. 수사 외압에 대한 정황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고요. 네네. 뭐 공수처에서도 이 관련한 무언가를 지금 잡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공수처가 굉장히 많은 걸 확보했다라고는 하지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수사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를 지금 마냥 뭐 믿거나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변호인단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뭐 윤석열 대통령 개인 폰이라든가 뭐 이종섭 장관이라든가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 한 10몇 명의 통화 내역을 저희가 신청했어요, 군사법원에. 네. 근데 이제 군사법원에서는 이 항명 사건과는 관련성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대부분 기각을 시켰습니다. 몇 개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자료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 하면서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드는 생각은 이제 빨리 이제 국회가 22대 국회 시작됐으니 네. 이제 특검 당연히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검은 이제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서 지금 뭐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네네.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국정조사.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도 단독으로 추진해서 국정조사 형태로 해서 증인들 신문하고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픽스를 통해서 끝판 토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 전할 메시지 좀 끝으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사건이 지금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끝까지 막으려고 들 것이라 계속 질질 끌면서 어떻게든 이 이슈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잊지 마시고 많은 힘과 응원을 좀 보태주시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저희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진실 규명하는 데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김기현 변호사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창희 평론가, 네, 지금 상황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군사적 경찰하면 좀 낯설게 생각하실 텐데 헌병이에요, 헌병. 근데 네. 헌병을 이제 명칭을 군사 경찰로 바꾼 거죠. 군대에서 이제 경찰 관련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군사 경찰이 그동안 어땠냐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데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사단이면 사단장의 지휘를 받는 부하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단장에게 누가 될 만한 일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의문사 사건도 많았고요. 그렇죠. 또 하나 뭐 애지간한 구타 가혹행위 같은 경우는 전혀 처벌받지 않는데 앞장선 게 바로 군사 경찰이었습니다. 네. 물론 군사 법원도 심했고 군사 검찰도 군 검찰도 심했지만 가장 어떤 면에서 악독한 존재가 헌병이었어요. 군사 경찰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군사 경찰이 물론 이제 주요 사건,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되고 뭐 이런 변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헌병, 군사 경찰인데 정말 국방부 장관일지 대통령일지 또는 뭐 저 해병대 사령관일지 또는 사단장일지 모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외압을 견뎌내고 군사 경찰의 명예를 지킨 겁니다. 오로지 진실만을 위해서. 나아가 이거는 군사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인 것만이 아니라 군대 일반에 대한 신뢰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저런 사람들이 군대에 있으면 자식을 보내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대령쯤 되는 고위직이, 그렇죠? 높은 계급의 군인이 자기 일신상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죽어간 억울한 채 일병의 죽음을만을 쳐다보고 불이익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모습, 정말 군인다운 군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전 이건 정말 박정훈 대령 건은 역사적으로 아마 되게 평가받을, 우리 군대가 이전과 뭐 군대 관련해서 뭐 적폐청산위원회도 한 적도 있고, 뭐 과거사위원회, 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이런저런 작업과 별개로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용감한 어떤 증언, 이를테면 그들이 항명이라고 얘기하는 행위가 우리 군대에 대한 평가 자체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물론 이분 말고 네. 사단장이나 네. 사령관이나 그다음 어디 뛰어다니는 저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 보면 또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긴 했지만 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는데 이분이 거꾸로 지금 구속될 뻔했고 구속은 겨우 면했지만 범죄자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항명은 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봐요. 이러면 새로운 학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무슨 네. 얘기냐면 항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요구가 국민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최고 국정 책임자이긴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건 직권남용하면 안 되죠. 직무유기도 안 되죠. 네.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상한 데서 경로해버리고 이상한 일을 반복해서 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명죄 범죄자가 누구냐 하면 박정훈 대령은 절대 범죄자일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추궁받아야 될 상황인데 네. 현실은 온통 거꾸로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국내 뜻의 항명죄가 오히려 적용된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노영희 변호사 지금 우리 앞서 김 변호사 얘기를 쭉 들으면서 굉장히 한숨 많이 나오셨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최수근 상병 사건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지금 어디에서 수사를 내지는 이제 관련 기관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보면 군사법원이 이제 하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 네. 근데 이 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 매우 우리와 생각이 같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자체가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법원을 통해서 특히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원을 통해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증거들은 다른 사건에서도 뒤집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를 사용이 돼요. 형사 재판에서 나온 증거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정훈 대령 사건에 지금 이 군사법원의 판사님들이 하고 있는 내지는 이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이 활동은 저는 매우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박정훈 대령 당연히 무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이것이 기본적인 증거가 되어서 수사 외압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그 진실을 밝혀내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박정훈 대령이 겪고 있는 고초는 오히려 환영해야 되는 고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 그동안 썩어있던 부분들을 오히려 명쾌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한테 더 이상 힘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김기현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박수를 보내고 있고 네. 안심하고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관이 검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공수처예요. 그렇죠. 검찰에서 지금 최수근 상병 사건을 진행하고 수사하고 있으니 기다려라는 게 바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얘기지 않습니까? 검찰이 제일로 못해요 지금. 검찰이 왜? 덮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검찰의 결과는 전 사실 기대하지 않아. 근데 검찰이 엉터리 같이 하더라도 어차피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나온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양발처럼 한쪽은 이제 군사법원에서 한쪽은 공수처에서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공수처는 어차피 수사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검찰을 보내야 되는데 네. 공수처는 공공기관, 공적기관이잖아요. 네. 여기서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나온 자료를 보내는데 검찰이 그걸 무시하거나 서로 말장난하면서 어떻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공수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무시하고 제가 계속 공수처 얘기는 제가 계속 칭찬을 그동안 했어요. 그렇죠. 이 최수근 상병 네. 사건에 네. 대해서는 이분들이 우리 이 공수처가 살 길은 오로지 이 최수근 상병에서 진실을 밝혀서 증거를 많이 확보해서 전달해 주는 거다. 이 생각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더 중요한 사건도 하나 나왔어요.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인권침해 및 수사 외압을 진정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었었는데 네. 내부적으로는 이거 압력 행사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해당 진정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용원 이 이름 기억하십시오. 김용원. 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그리고 이 사람은 군 인권 보호관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거 안 된다. 이거 의미 없다. 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요.
뭉개버린 사건이 이번에 드러났고 공수처가 그래서 인권위를 직권으로 지금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인권위식에 가해진 외압 정황 등을 파악했는데 특히 여기서 확인이 된 건 이겁니다. 이게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 나온 자료 아니겠습니까? 네. 고 최성병 순익사건 수사 관계 관련해가지고 원래 인권위에서 지난해 8월에 국방부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확인했고 김용원 씨도 그렇다 그래서 막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이종섭, 그 유명한 이종섭에게 네. 전화를 바꾼 다음에 갑자기 또 입장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은 중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얘기를 듣고서 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고 그 태도 바뀐 이종섭이 이제는 김용원이라고 하는 상임위원,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전해서 또 이 상황을 뒤집어 버렸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인권위에 진정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기각 결정했던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움직여졌다는 것을 이번에 공수처가 잡았고 이걸 또 다시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증거들을 지금 공수처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공수처하고 군사법원에 나온 재료만 확인해도 걱정할 필요 없고 게다가 지금 국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국회에서 이번에 최상병 특검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가가지고 소위 일소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빨리빨리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분명히 할 것이고 저는 빨리 이게 오히려 특검 올려서 거부권 빨리 행사되길 바래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줘야 그다음부터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또 정체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거부권 행사해주고 그다음에 무기명으로 제의해서 이때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정말 양식이 있거나 나중에 정치 생명을 생각한다면 네. 무기명 투표라도 이 사람들이 찍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걱정을 안 한다. 그 공수처가 특검을 지금 돕고 있다라는 말씀 중에 사실은 제가 지난 그 역전 방송 때 그때 김종대 의원과 같이 출연하셔가지고 제가 그 방송을 봤거든요. 네. 그때 그 추가자료 보고서 60여 페이지 얘기를 하셨. 69페이지. 네. 그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서 확보한 69페이지짜리 내용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빼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국방부에서 조사할 때 원래는 그 사람 빼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과실치사를 원래는 하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박정훈 대령이 항명으로 이제 꺾여버리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임성근이가 빠져버리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가져갔던 게 제가 경북경찰청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제 이것을 수사하면서 임성근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과실치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대요. 네. 그랬다가 거기도 또 외압을 받은 거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과실치사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을 받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래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아 별도에. 네, 별도에 69페이지짜리 보고서. 네. 그런데 거기 안에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13페이지짜리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1차 보고서. 그러니까 1차 보고서에는 과실치사라고 하는 이제 혐의가 이제 있다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럼 이 사람을 그대로 놔줄 수는 없다. 직권남용으로라도 한번 걸어보자 해가지고 보고서가 또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69페이지짜리라는 거였고 네. 왜 직권남용이냐? 왜 거기에 헌병대가 가서 그걸 하느냐? 이건 있는 육군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당신이 자기 시키지도 않고 자기 권한 범위도 아닌데다가 사람들을 몰아놓고 죽게 만들었느냐? 이제 이런 내용으로 과실치사는 못하더라도 직권남용은 우리가 이 사람 꼭 엮어 넣을 수 있도록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였습니다. 네. 그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위원 우리 기억하자고 하셨는데 이분 또 보니까 관련 보도들 뭐 포검기관차까지 비유가 돼 있네요. 근데 사실 이 관련 인물들이 망발이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탄원서를 지금 제출한 거에 보니까 군인은 필요시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망발을 한 데다가 또 공동 피의자가 지금 포 21대 대대장 그리고 7대 대대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하들 선처해달라는 내용 탄원서 안에다가 결국 난 잘못이 없고 이들이 잘못했다. 자의적으로 확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넣어놨습니다. 오찬 평론가. 그런 사람이 이제 주요 지휘관이면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듣고 사지로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솔선수범은 고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의지밖에 없는 분이에요. 우리 군대가 이렇게까지 싸웠는지 그래도 다른 군과 달리 해병은 좀 약간 그래도 뭐 폼도 나고 좀 명예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네. 해병대 장군의 그야말로 실체를 확인하니까 씁쓸하기만 하고요. 김영훈 씨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군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사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 입장이나 뭐 친지들 입장에서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과가 하나 있어요. 옴부즈만 기능을 합니다. 네. 근데 권익위가 보시면 아시지만 뭐 외국인이 준 명품 백은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신박한 분들로 네. 구성되어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고 없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라는 것도 상임위원 중에 한 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정하고 관련 직원들을 배치해가지고 군대 관련해서 호민관의 역할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가장 반동적입니다. 굉장히 이 거센 반응을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글쎄 모르겠어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는 국가인권위원회 자체를 없애볼까 시도했었는데 국제 여론도 나빠지고 특히 유엔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건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네. 그래서 없애진 못하고 이를테면 형해화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기도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면에서 김영원이라는 사람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의 이 이름은 기억할 만합니다. 국회도 희망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이겁니다.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가 공개되자 민주당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7월 19일이죠. 19일 이전에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정책위 의장 진성준 의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뿐만 아니라 이게 아주 먼 미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당장 뭐 한 달 후에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뭐 신뢰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는 네. 제대로 살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새로운 국면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사건이 아주 단순한 사건, 비극적이지만 아주 단순한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면서 갈수록 커져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실체적 진실은 어떻게 존재하겠죠.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법으로 막다 보니까 그게 두 눈이 악수가 된 거예요. 뭐 국방부 장관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하는 등의 악수들이 계속 빈발되고 반복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정권 쪽에 일련의 뭐랄까 악수들이 네. 우리로 하여금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같은 경우에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보호관 하고 함께 일했던 실무 직원들은 또 나름대로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고 비록 죽었지만 죽은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뛰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게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모아지면서 네. 우리가 뭐 어떤 퍼즐 같은 걸 이미 다 맞췄거든요. 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서 네. 이 문제는 아주 크게 걱정하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물론 방심은 금물이죠. 금물이죠.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기 위해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될 때는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시고요. 네. 또 여론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언론 움직임 또 정당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픽스도 그 역할을 할 거고요.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최상병 이 사건을 보면서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아마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왜곡된 충성심도 있었고 생명경시 풍조도 있었고 지금은 각자 도생까지도 보입니다. 자, 우리 노영희 변호사, 이 지금 그 위에 또 윗분들의 어떤 수사 외압마저도 지금 뭐 다 드러나고 있는 건데 법조인이시니까 이 범법에 있어서 수사 외압과 직권남용 어떻게 같이 지금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일단 윤석열 대통령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군대 생리를 모르시는 국군 통수권자께서 내 식구, 나와 친한 사람, 내가 뭔가 좀 의수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사건을 만든 거 아니었나. 자기 식구들과 자기 국민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는 내 아주 측근들하고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편협한 생각 때문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난 대통령인데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제 흙도 백으로 바꿀 수 있고 피해자도 가해자를 바꿀 수 있고 빼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빼줄 수 있고 내가 처벌하고 싶으면 죄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네. 법이나 이런 그 질서, 규칙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본인 생각대로 한 거 아닐까 네. 생각이 우선 첫 번째 듭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제 권한 범위 내에서 의무 없는 일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게 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네. 국군 통수권자이니까 자기가 이 권한 범위 내에 이 일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얘를 빼고 말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직권남용, 권한남용이 들어가는 네. 거가 되겠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 윗선에 실제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군지 그걸 밝혀내는 그 고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 고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시원하고 그 다음에 이 국방부 장관하고 그 전화했었던 그 라인의 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고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고석. 네, 고석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장군까지 됐던 고등군사법원장도 해고 그랬던 이번에 예전에 나왔죠. 네. 군대에 나왔다가 떨어진 네. 사람이죠. 음. 근데 그 사람이 부승천 의원하고 붙어가지고 떨어졌죠.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조언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까지가 지금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발짝씩 점점 좁혀져가네요. 좁혀져가죠.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직권남용했다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는 점점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만큼 남은 거 여기에 저는 다가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진짜로. 네. 자, 뭐 피할 수 없는 탄핵 국면으로 점점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최상병 이 사건 자체가 태풍의 눈처럼 지금 점점 그 세를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최병 특검을 놓고 또 여야에는 또 대치 정국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난 13일 또 전현희 의원 윤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네. 뭐 이런 또 움직임 굉장히 뭐 저희로 환영할 만한 일인데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앞서 좀 뭐 우리 방송 전에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글쎄요 이게 누구한테 좋은 얘기인지 첫 시작은 좋은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또 분노케 한 얘기를 또 했는데 뭐 이런 상황들을 여야 전국 속에서 어떻게 좀 이거 항방을 갈 수 있을지를 좀 오창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이분이 최상병 어머니 편지가 공개되자 공개 답신을 썼어요. 자신의 네. SNS에.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해 어머니께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네. 전 이 마음이 진심으로 죄송하다니까 그게 정말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좋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서 7월 19일 일주기 이전에 사건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라고 썼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죠? 는 말이 없고요. 그렇죠. 특검법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네. 특검법이 만약 7월 19일 이전에 재의결이 돼서 또 하나의 특검법이 되면 아마 그때는 또 뭐 아주 지엽적인 말단의 문제, 지엽 말단의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네. 진상규명은 또 알아서 할 테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라는 거죠. 네. 정말로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 어머니의 요청에 화답하는 게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몫입니다. 네.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죠.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네. 지금 이 기소 자체가 잘못된 기소니까 뭐 공소를 취소하든지 하여튼 그리고 박 대령이 정상적으로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또 최상병 어머니 말씀대로 군인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집권 여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7월 19일 이전에 수사가 종결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사실 잘못 있는 자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일벌백계 하겠다는데 잘못 있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일벌백계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이렇게 좀 여쭙고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법안은 전현희 의원이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내놓은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네. 이 법안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해충돌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지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야, 헌법상 나와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어떻게 법률로 제한하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네. 사실 이제 이 1호 법안은 전현희 의원이 말하기 이전에 추미애 의원이 먼저 그 전에 이런 법안을 꼭 자기가 국회의장 되면 할 수 그랬죠. 있도록 하겠다라고 네, 이제 네.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설왕설래 말이 많긴 하겠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라는 이 거부권도 내재적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우리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이런 거는 정말 끊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만 대통령을 지키는 거다. 왜냐면 대통령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탄핵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자기 가족들이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행사하라고 헌법상 권리를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법으로라도 제한을 조금 해놓으면 그런 행동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은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자기가 이제 일을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과 같은 것을 꼭 만들어서 우리가 맨날 대통령의 거부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쪽에 국회의원을 200명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서 좀 벗어났으면 정말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아까 우리 오평론가께서 말씀하시던 중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추 대표가 7월 19일 이전 수사 종결 뭐 이렇게 촉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방해가 아니라 정상적 사법 절차에 정상적으로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완전히- 모르겠고 네. 저는 그 검찰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사법 방해, 사법 절차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뭐 재판에 안 나가는 것도 없고 네. 매일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재판일 정도로 지금 판을 벌려놨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자기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준사법기관이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제가 준법조인이거든요. 그 말은 뭐죠? 법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또 심지어 준방송인이에요. 그렇죠. 방송인 아니다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 사법기관 아니라는 얘기인데 마치 연수원 같이 다녔기 때문에 우리도 사법기관인 것처럼 해줘. 그리고 건물도 꼭 뭐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옆에 중앙지검 있고 고등법원 옆에 고등검찰청 있고 대검찰청 옆에 대법원 있으니까 같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부의 법무부의 하나의 외청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검찰총장도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활동을 다 사법 활동이라고 그래요. 사법 활동은 사법부가 하는 활동이에요. 용어부터 분명히 하자. 그리고 아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가지고 그야말로 야당 대표를 끝간데 없이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도 아니 이화영 부지사가 그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한 걸 확인을 못한다. 이거 없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확인을 못한다. 법정에서 이런 판결을 할 정도인데 그 건 가지고 삼자 뇌물죄로 다시 기소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골탕 먹어라. 그냥 발목 잡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정합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할 방법도 없어요. 정하다 보면 체포영장 나오고 뭐 구속영장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수능하면서 다 대신 그냥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코멘트가 있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감히 사법방해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사법방해입니까? 사법을 어떻게 방해해요? 그리고 네. 자,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최혜병은 남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또 지역의 호남 분들 더욱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뭐 전북중앙이라든지 전북도민일보 등등에서도 지역 언론에서도 장애 집회 보도를 하면서 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집회가 있을 때마다 2천여 명 참석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호남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어느 국민보다도 더 뜨겁게 지금 응원하면서 또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또 총선 때 소나무당에 또 큰 힘을 또 주셨던 분들 또 그쪽 지역 분들이신데, 그렇죠. 네, 그 호남 민심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공교롭다. 네. 사실 저는 최
해병의 고향이 어딘지 잘 몰랐거든요. 네, 왜냐면 네. 신경을 안 썼어요. 그분의 고향이 어딘가 뭐가 그렇죠. 중요하지 중요해요. 네. 않으니까요. 그분의 네. 고향이 서울이든 강원도든 뭐 전라도든 대구든 경북이든 맞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국가가 사지를 몰아넣었고 그 책임을 안 지려고 지금 뻔뻔하게 버틴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몰랐는데 요즘에 최혜병이 호남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하필이면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음. 그러니까 정말 지역 감정하고 아무 무관한 상황인데도 마치 지역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지역 감정 가지고 또 한다. 또 그러겠죠. 이런 얘기가 네, 또 나올 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만약에 최혜병이 경상도 사람이었거나 TK 사람이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특검 거부한다 그러고 뻔뻔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 염치 없이 행동했을까? 이 생각이 딱 들어버리는 거야. 물론 안 그러시겠죠. 그 뭐 고향이 어디냐 가지고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오해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마치 뭐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게끔 만드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구나. 정말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정말 이상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고향 사람은 좀 봐주냐. 박정훈 내려 경북 포항 사람이에요. 포항 대동고 나왔고요. 대학은 대구에서 다녔어요. 경북대 법대. 네. 고향 사람이어도 정말 간만에 정말 근사한, 예? 아니 정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멋있는 군인상을 구현한 사람인데도 고향 사람인데도 안 봐주고요. 포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박정훈 대령을 위해서 그래도 뭐 이준석 씨가 하듯이 옆에 뭐 서 있기라도 하고 이런 모습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네. 작은 정파적 이익 때문에 고향 출신이 핍박받는데도 언급조차 안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면서 예? 최상병이 남원 출신이라고 뭐 전라도 어쩌고 한다면 난 정말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 오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전반적으로 오늘 또 김기현 변호사 연결도 해봤고요. 현 주소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게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공감은커녕 망발을 일삼는 사람이길 포기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생명에 대한 또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장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토론 임해주신 두 분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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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